프리 IPO를 반드시 상장 전 투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좀 후기 단계 거의 뭐 막바지 투자다. 뭐 여기서 약간의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굉장히 아주 정확한 설명이네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영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밥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들어도 좋고요, 게임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그래서 댓글로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네. 이게 설득력이 되게 있어 보인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없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방송이 좀 뭐랄까 이미지가 없어도 굉장히 재밌게 들리는 뭐 그런 맞아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처럼 들어도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그 일설에 따르면 정말 좋은 소리만 듣고 자라면 굉장히 이게 운세도 좋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생산성도 좋아지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 방송 귀로 들어도 좋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바로 저희 아스쇼에 두 번째 PPL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PPL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도 이용한 적이 있는 바로 그 서비스. 바로 크몽입니다. 크몽. 예, 뭐 사실 크몽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없죠. 예.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스타트업 대표님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플랫폼인데요. 50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있는 바로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입니다. 뭐 앱 개발부터 웹사이트 제작,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 로고 디자인, 사업 컨설팅까지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7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제 막 진짜 전문가가 있냐, 진짜 프리랜서 중에 잘하는 사람 있냐, 막 이런 질문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일을 맡기려고 해도 막상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맞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크몽에서는 만약에 필요하신 거 이렇게 검색만 딱 누르면은 정말 포트폴리오도, 전문가들 그렇죠. 포트폴리오도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전문가분들을 활용하신 분들의 후기랑 별점까지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필요하실 때 되게 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느라 힘 빼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크몽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들은 정보인데 저희 PD님도 크몽에서 네, 크몽을 활용을 하고 계신다. 네, 크몽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저도 한 달 전에 아주 급한 PPT를 만들 일이 있었는데 크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저희 PD님 정말 실력 있으시거든요. 근데 인정. 완전 진짜 저희가 만족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꼭 크몽에서도 꼭 정말 맞아요. 협업 포인트를 찾으신다면 굉장히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PD님 된다. 이름 얘기해도 되나? 물론이죠. 네, 예. 저희 이준혁 PD님. 네, 저희가 정말 애정하고 신뢰하는. 그리고요, 또 하나 꿀 정보가 있는데요. 지금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무려 10만 원의 쿠폰팩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른 쿠폰 검색하시고 회원 가입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크몽 진짜 괜찮은 스타트업이고 정말 맞아요. 믿을 만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는 정말 오늘 방송 주제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시죠. 예. 예. 오늘 나눠볼 주제가 뭐죠, 윤수님? 그 프리 IPO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상장 전 투자를 의미해요. 네. 지금 스타트업이 굉장히 뛰어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들이 상장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장 전에는 보통 이제 프리 IPO를 받고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뭐 요즘 여러모로 좀 시장이 그 불확실성이 큰 시대인데 뭐 이들은 대체 지금 어떻게 상장 준비를 하고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프리 IPO라는 게 아주 정의된 뭐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 IPO를 받았다고 해서 뭐 바로 상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절차적으로 이렇게 투자 받는 거다라고 하는데 좀 상장 이슈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게 프리 IPO가 또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프리 IPO를 반드시 상장 전 투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좀 후기 단계 거의 뭐 막바지 투자다. 뭐 여기서 약간의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굉장히 아주 정확한 설명이네요. 이해가
좀 더 쉬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정의민 기자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중에서 가장 딕션이 좋은 분입니다. 아 정말요. 귀가 정화되는 느낌 순간 받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갈 길이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긴 하지만 그래도 프리 IPO가 무엇인지 좋은 딕션으로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좋은 딕션을 해야 되는데 벌써 떨리고 말을 더듬게 되는데요. 네, 우선 IPO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PO란 말 그대로 기업 공개를 뜻합니다.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또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서 기업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고 또 심사를 거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을 IPO라고 하죠. 그럼 프리 IPO라는 건 뭐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혁신적인 어떤 사업 모델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기업을 말하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단계별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죠. 시리즈 A 투자, B, C 이렇게 투자를 받는데 프리 IPO도 그 투자 단계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 IPO 즉 상장 전 투자 유치라고 하는데요. 용신께서 앞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길게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업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투자자들에게 상장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상장을 하려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기업이 그 스타트업들이 좀 상장하는 이유가 좀 무엇인가요? 네, 상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선 장점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상장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금 조달 규모는 기업의 그 시총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 수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상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기업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상장 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공시 의무라고 하죠.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은 물론 분기별 실적이나 재무 현황 같은 것을 계속 공개하기 때문에 기업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을 언급하면 개인의 독단적인 경영을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분이 희석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 기업에 관심 갖는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진다라는 뜻이니까요. 개인이 기업을 독단적으로 운영해서 기업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아주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또 상장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부터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장을 하면 단점이 또 있습니다. 앞선 장점과 좀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업의 정보가 항상 노출이 된다라는 단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로 인해서 분기별로 계속 실적을 또 공개하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또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또 공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전략이 계속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실적이 어땠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 A, B, C, D가 있는데 이 C, D 중에 A, B, C는 뭐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고 D로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 기업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 기업은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라는 것이 항상 노출이 되니까요. 이건 뭐 경쟁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이 항상 노출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꾸준하게 실적을 개선해야 한다. 꾸준하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 압박 뭐 당연히 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상장사의 이 압박이라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주가치 실현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데요. 주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치를 계속 증진시켜야 한다라는 엄청난 큰 부담감과 압박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상장사의 특징이기도 하죠. 세 번째 단점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경영인이 과감하게 전략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상장사의 경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주주분들을 또 설득해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을 다 설득해야지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앞서서 장점에서 언급했지만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상장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성인이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성인이 되면 뭐랄까 자유로워지고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지만 근데 대신에 그런 이제 지켜야 될 것도 많아지고 봐주는 것도 없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프리 IPO 단계에 있는 기업을 모두 10개 기업을 정은민 님이 이게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한 곳 한 곳 살펴보기 전에 이들을 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리 IPO를 받은 스타트업 10곳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급할 기업을 선정한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데이터 플랫폼인 혁신의 숲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누적 투자 금액이 높은 기업을 쭉 나열을 해서 그중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업력 20년 이하의 혁신 기업을 택했고요. 인수되거나 대기업의 자회사 등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누적 투자 금액으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해요. 오늘의 기획 의도가 프리 IPO를 받은 곳은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지금 요즘 근황이 어떤지를 좀 쭉 살펴보는 것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이를 고려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를 고려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리 IPO 받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근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회사가 어디죠? 네, 첫 번째로 확인할 기업은 바로 컬리입니다. 국내 최대 신선식품 배송회사라고 할 수 있죠. 컬리의 누적 투자 금액은 약 1조 원이고요. 최근 투자 유치는 2023년 5월, 굉장히 최근이죠. 1,200억 원 규모로 프리 IPO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조 372억 원에 매출 성장률이 30%를 넘었어요. 굉장히 좀 준수하죠. 그리고 영업 손실이 2,335억 원에 영업 손실률이 11%였습니다. 적자 규모가 좀 있죠. 그리고 올해 최근인 1분기 실적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이걸 좀 살펴보면 매출은 5,096억 원에 영업 손실은 305억 원. 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소폭 감소한 제자리 걸음을 한 수준이었고요. 영업 손실이 전년보다 40% 줄었어요. 작년 1분기 영업 손실이 515억 원이었는데 이제 305억 원으로 좀 줄어든 거죠.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니까 급여, 포장비, 광고 선전비 이런 판매 관리 비용을 전체적으로 좀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컬리가 실적 개선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컬리는 사실 한 차례 상장을 좀 자진 철회한 바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에 2,500억 원가량의 프리 IPO를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IPO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시장이 좀 경색되고 또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 1월에 자진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1,200억 원 규모로 또 한 차례 프리 IPO를 유치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투자 유치가 바로 이것인데요. 당시에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약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컬리 투자 유치 철회 그리고 상장 철회 이후에 또 투자받는 거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나 조금 더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웃스탠딩 웹사이트에 가셔서 컬리를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분석이 되어 있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도 늘었고 영업 손실도 좀 줄었어요. 실적 추이를 보면 그리고 좋은 성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장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 IPO를 또 투자를 또 거듭 유치한 만큼 당장 급하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급하게 재추진하지는 또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컬리가 직접 언급한 바에 따르면
언제 상장을 재개할지 정해지진 않았다. 향후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퀄리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IPO라는 타이틀 걸고 투자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업의 이제 투자 전략이라는 게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 IPO라고 해서 받았는데 네. 근데 뭐 쿠팡이 대표적이에요. 쿠팡 2014년에 IPO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나스닥을. 근데 그래서 그 이제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비공개 시장에서 엄청난 돈이 몰리니까 한 5, 6년 연기했죠. 그래서 좀 이런 건 약간 정형화되지 않은 뭐 그런 표현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래도 프리 IPO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막바지 단계에 있고 거의 상장 준비가 다 됐구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2013년에 프리 IPO 투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장 그보다 훨씬 뒤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 받은 투자도 계속 프리 IPO 투자로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죠. 뭐 이제 시리즈 뭐 D, E, F, G. 그럼 프리 IPO 하다 갑자기 시리즈 D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게 유연하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신기한 프리 그렇죠. IPO의 그래서 세계. 뭐 거듭 얘기하듯이 뭐 그들도 프리 IPO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서 IR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보다는 뭐랄까 좀 언론이라든지 대해서 곧 상장하겠구나라고 해서 프리 IPO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근데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쏙쏙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기업은 좀 어디인가요? 네, 다음 기업은 국내 최대 규모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방입니다. 직방의 지금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3,635억 원이고요. 최근 투자 유치가 지난 2022년 6월에 받은 1,020억 원의 프리 IPO였습니다. 이건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받은 투자였어요. 당시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최근 근황은 어떤지 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직방의 최근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58% 증가한 8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시켰죠. 이 배경에는 삼성 SDS 홈IoT 사업부로 인수한 것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직방이 상품 매출을 추가하면서 2022년 매출액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영업 손실을 역대 최대 규모인 371억 원을 기록하긴 했어요. 적자폭이 커진 거죠. 영업 손실률이 42%에 달하는데요. 이것 또한 홈IoT 사업부 인수로 인해서 각종 비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적자 자회사가 있기도 하고 또 차입금도 일부 존재해서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유치를 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작년 최근 투자 유치가 작년 6월이었으니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를 좀 잘 받지 못한 곳들도 있었는데 직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굉장히 좀 적절한 때 잘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다. 상장이 급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어쨌든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1, 2년 안에 급하게 IPO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지금으로서는 인수한 사업과 자사의 서비스 그리고 자회사들과의 이런 시너지를 잘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좋은 성과 내길 기원합니다. 응원하고요. 세 번째 살펴볼 회사가 어디죠? 네, 세 번째 살펴볼 회사는 스마트 스코어입니다. 예. 스마트 스코어는 골프장 스코어 자동 관리 및 정보 제공 플랫폼인 스마트 스코어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3,045억 원이고요. 최근 투자는 2022년 6월 1,800억 원을 프리 IPO로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8,6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작년 재무제표에 기재된 2022년 8월 10일 유상증자 내역으로 역산을 해보면 기업 가치를 보면 8,141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 투자는 2014년 기업 설립 8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근데 약간 스마트 스코어는 좀 잘 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실적이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최근 실적도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지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은 1,9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350% 이상이니까요. 굉장히 좀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131억 원, 영업이익률은 6.8%를 기록했습니다. 재무 상태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 800억 원 이상이고요. 부채 규모가 뭐 조금 크긴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또 아니고요. 스마트 스코어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 그리고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투자 유치 당시 2025년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뭐 이대로만 간다면 뭐 2025년 IPO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기업은 좀 어디인가요? 네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바이오 기업인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파킨슨병,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2,190억 원이고요. 최근 투자 유치는 2021년 10월 590억 원 규모의 프리-IPO였습니다. D&D 파마텍은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6억 원이었고요. 영업 손실은 6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적자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상장이 가능한가요? 네, 바이오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매출이 거의 안 잡히거나 좀 적은데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 이런 것이 바이오 기업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을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면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5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는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걸 활용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혼자서는 자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을 신청을 하면 전문 평가 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그때 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D&D 파마텍은 뭐 상장이 좀 잘 되고 있냐 준비가 좀 어떤가요? 네, D&D 파마텍은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물론 기술 특례 상장이고요. 특이점이 있다면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삼수군요. 네네, 두 차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2020년에 그리고 2021년에 상장에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퇴행성 뇌질환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대사성 질환 치료제를 앞세워서 다시 상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앞서 언급했던 그 기술성 평가는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D&D 파마텍이 이번에는 삼수 만에 좀 상장을 성공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살펴볼 다음 기업은 오잉?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네요. 어디죠? 네, 아웃스탠딩과도 연이 깊은 리디입니다. 리디의 누적 투자 금액은 2,035억 원입니다. 2022년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부터 1,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 최근 투자 이력입니다. 해당 투자 유치를 통해서 국내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으로는 최초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1조 6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작년 재무제표에 기재된 2022년 발행한 제9차 전환 우선주의 내용으로 역산을 해보면 리디의 기업 가치는 1조 4,430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 투자는 리디의 첫 해외 투자 유치라는 점에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글로벌 서비스 많다의 성장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성장성을 좀 시장으로부터 기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고향 리디의 최근 실적은 어떤가요? 네, 우리의 그리고 저의 마음의 고향인 리디의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이 2,211억 원, 영업손실 3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19.2%,
네, 증가를 네. 했고요. 영업 손실률은 16.3%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낸 이유를 좀 보면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급한 것을 예로 꼽을 수 있는데요. 재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비교적으로 최근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한 만큼 성급하게 IPO를 좀 추진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기업 공개를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리디 측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워낙 글로벌에서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앞으로도 뭐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리디 화이팅! 생각하고요. 그러면 6번째 회사는 어디인가요? 네, 6번째 기업은 신선식품 커머스 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 운영사인 오아시스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앞세우면서 주목을 받는 기업이기도 하죠.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을 보면 1,330억 원이고요. 최근 투자 유치는 2022년 6월 프리-IPO 단계로 3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아시스 마켓은 그 올해 전후로 상장을 뭐 추진했다가 좀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흑자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차례 상장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커머스 1호 상장사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지만 아쉽게도 상장을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또 다른 회사에도 언급하긴 했지만 최근 비교적 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기업 가치 인정을 좀 받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 우려돼서 상장을 철회한 것들을 좀 거듭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최근 이 주식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상장을 좀 그래서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매출도 키워야 하고 또 영업 이익률도 높이면서 시장성을 좀 더 많이 증명을 좀 잘해야 재도전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철회를 이제 공식화한 것이 20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였거든요.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또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실적은 좀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네, 올해 공개된 작년 재무제표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면 4,272억 원, 영업이익은 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가량 성장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15%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왜 감소됐냐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격적인 마케팅 지출이 좀 주목이 됩니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업의 어떤 신뢰도도 높이고 인지도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오아시스의 경우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인 쿠폰도 많이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자체로 뭐 우려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최근인 올해 1분기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걸 보면 매출은 1,1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와는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38억 원 늘어난 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아시스가 1분기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준수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또 상장을 잘 준비해서 또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아시스도 화이팅 하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이 어디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도 바이오 기업인데요. 예. CAR-T 신기술 및 항암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큐로셀이라는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971억 원이고요. 이곳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잡히지 않고요. 빵이라는 거군요. 네,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고요. 빵이라는 거. 네. 영업 손실은 214억 원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이오 기업은
사업 구조상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큰 것이 특징인데요. 이곳의 재무제표를 봐도 큐로셀도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O가 아니면 사실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또 큐로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큐로셀도 기술 특례 상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큐로셀은 지난해 상반기에 상장에 도전한 바 있어요. 그런데 기술성 평가에서 좀 아쉽게 고배를 마신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가 좀 진짜 어렵나 봐요. 통과하기가. 네, 맞습니다. 거래소도 그렇고 그 평가 기관도 그렇고요.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엄격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한 기술력을 가지고 상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나중에 성장을 해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좀 보려고 하는 기조를 거래소도 그렇고 평가 기관도 그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외에는 좀 자금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재도전을 하는 것이 바이오 기업의 특징이고 큐로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최근에 올해 2월에 기술성 평가의 재도전을 계속해서 드디어 평가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그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안에 올해 내에 좀 상장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다음 기업도 바이오 스타트업인데요. Y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스타트업입니다. 이중항체 기술 기반 항체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814억 원에 최근 투자 유치 금액은 80억 원. 2022년 11월에 받은 규모 프리 IPO였습니다.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 42억 원에 적자는 1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공개된 2023년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5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바이오 기업인 만큼 매출액과 영업 그 적자의 숫자가 좀 그런데요. 뭐 중요한 것은 기술성인 것이 바이오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그 기술 특례 상장을 뭐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바이오 기업인 만큼 기술 특례 상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차례 상장에 나섰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임직원 30% 이상을 구조조정하기도 했고요. 또 창업자인 박영우 대표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을 책임질 그 경영 대표를 또 새로 또 선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에 또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에 또 80억 원 규모로 또 투자를 프리 IPO 투자를 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기술성 평가에 재도전을 했는데요. 두 곳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두 곳 모두 A 등급을 받으면서 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빠르게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이 청구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상장 철회했을 당시에는 개발 중인 그 신약 파이프라인이 임상 초기 단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것이 성숙 단계에 올라왔고 임상 데이터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여서 올해는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기업은 어디죠? 네, 다음에 살펴볼 기업은 와드라는 오. 곳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시간 식당 예약 서비스인 잘 캐치테이블로 나가죠. 더 네. 알려진 기업인데요. 이곳은 2022년 시리즈 C 투자를 받을 당시 300억 원이라는 되게 많은 규모를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23년 올해 7월에 3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를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되게 최근에 받았죠.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와드의 누적 투자 금액은 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때 받은 기업 가치가
시리즈 C 때 받은 기업 가치 투자액으로 좀 역산을 해보면 약 1,619억 원이었고요. 최근에 프리-IPO 과정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언론에 따르면 2천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캐치테이블도 많이 쓰기도 하고 아웃스탠딩 사이트 가보시면은 캐치테이블 인터뷰 기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와드의 최근 실적은 어떤가요? 네, 와드의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 2022년 매출이 2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매출을 많이 늘렸죠. 다만 영업 손실이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률이 400%가 넘어요. 거의 500%에 달하는데 적자폭이 굉장히 좀 큰 편이죠. 현재로선 기존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또 신사업을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을 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투자도 잘 유치해서 그리고 또 당분간은 공격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실시간 대기 서비스인 캐치테이블 웨이팅을 좀 출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들로 시장에서 1위를 좀 탈환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어떤 시장의 장악력을 더 높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집중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와드의 경우는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이런 분야로도 진출을 좀 확대한다고 좀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와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 정착할지 그리고 얼마나 잘 정착해서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좀 잘 개선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와드의 실적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업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에드테크 스타트업인 IJ웍스입니다. 기업, 광고주, 대행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에 관한 솔루션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IJ웍스의 누적 투자 금액은 693억 원이고요. 최근 투자 유치는 지난 2021년 11월 158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 유치였습니다. 좀 최근에는 뭐 활동이 어떤지 근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IJ웍스의 최근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참 안정적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은 2,009억 원이었고요.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2년간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 적자를 좀 내긴 했어요. 2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뭐 적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다만 회사 측에서는 수익성이 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좀 전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에비타 기준으로는 흑자를 좀 기록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전년 2021년의 매출은 1,808억 원이었고요. 이때 영업이익이 35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IJ웍스는 지난 수년간 상장을 계속해서 언급했었어요. 뭐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도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는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예심 청구를 계획을 했다가 증시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철회한 그런 이력도 있기도 한데요. IJ웍스는 올해 초에 기존 지정감사인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재추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르면 연내에 좀 예심 청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으로 IJ웍스가 어떻게 상장을 잘 준비할지 또 상장에 과연 성공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규모가 이미 굉장히 많이 이뤘고 또 이익을 맞아요.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오늘 10개의 기업을 정말 숨가쁘게 살펴봤는데요. 의미님 고생하셨습니다.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도 많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끝날 시간이 됐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프리-IPO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근황을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들 기업에 대해서 또 좋은 소식 업데이트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해서 기사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